진정한 변화가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시작점에 있는 알아차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변화의 힘은 아주 미묘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형성해온 거대한 힘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굴레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 존재의 일부처럼 짜여진 무의식적인 조건화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이 조건화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아서 우리를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닌 타인의 인정과 수용이라는 조건부 사랑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드럽게 하지만 집요하게 잡아당깁니다. 당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안전과 편안함, 심지어 생존을 가져다 준다고 처음 배웠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어린 시절 당신은 주변 어른들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했을 겁니다. 어른들의 말에 순응할 때 칭찬이 따라왔고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에 사랑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와 깊은 정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모난 도리적 맞는다는 속담처럼 튀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우리의 신경계에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을 깊게 새겨 넣었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가치가 주변 사람들의 필요와 기대를 얼마나 잘 채워주는지, 얼마나 잘 적응하고 희생하는지에 따라 측정된다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이 청사진이 이제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사고방식은 우리 의식의 표면 아래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내면에서는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입으로는 예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파장을 일으키기 싫어서 진짜 감정을 숨기고 욕망을 축소하고 목소리를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외부의 인정에 당신의 힘을 내어줄수록 당신은 내면의 진실과 더욱더 단절될 뿐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이 모든 조건화 과정을 완전한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누구를 탓하거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료하고 자비로운 눈으로 내 안의 패턴을 그저 목격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절당하거나 버림받거나 미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당신의 선택을 지배해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당신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얼마나 깊이 뒤엉켜 있었는지, 그래서 당신이 쓰고 있는 여러 가면들 아래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렸음을 알게 됩니다. 이 각성의 순간은 실로 심오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반복의 고리를 끊어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라 길들여진 조건반사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때 당신은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 공간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나 낡은 습관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현실의 설계자가 됩니다. 당신의 가치가 외부의 승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이고 온전하다는 것을 아는 새로운 현실 말입니다. 이러한 조건화의 신경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면 이 알아차림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된 경험을 바탕으로
습관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할 때마다 뇌의 특정 신경 경로가 강화되어 같은 패턴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신경 경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뇌가 소성, 즉 뇌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집중된 관심과 의도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자아를 섬기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 안에 있는 착한 아이를 깨우는 감정적 방아쇠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 톤의 목소리일 수도, 실망한 표정일 수도, 혹은 자기의심으로 가득 찬 내면의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아쇠들은 당신을 위축시켰던 오래된 생존 메커니즘, 즉 투쟁 도피 경직 반응을 점화시킵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온전히 현재에 머물며 알아차림으로써 당신은 자동적인 반응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뇌가 그 경험을 다르게 처리하도록 초대하고 한때 당신을 지배했던 감정적 전하를 재배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인내와 친절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조건화는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 하룻밤 사이에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항과 두려움, 불확실성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반응 대신 알아차림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당신은 불편함을 해결하거나 타인을 기쁘게 하는 행동으로 도피하려 서두르지 않고 그 불편함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타인의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무엇이 당신에게 최선인지를 아는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 당신의 내면 나침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관대함이나 친절함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결핍과 두려움, 그리고 분리감에서 태어난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당신 내면의 풍요로움과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당신 자신의 힘과 연결될 때 당신의 베풀음은 강박적인 의무가 아닌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당신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힘을 되찾는다는 것은 외부 세계로부터 인정을 구하는 끝없는 쳇바퀴에서 내려와 당신 존재의 빛나는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자기사랑의 행위이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두려움, 판단에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택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때 당신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조건화와 의심, 낡은 이야기들의 겹겹이 쌓인 층 아래에 묻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은 당신의 가치 판단의 원천을 외부에서 내부로 전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취약한 기반 위에 자아를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박수갈채, 인정, 수용, 이것들이 우리 가치의 화폐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인정을 궁극적인 척도로 삼는 순간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었던 그 순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개인의 힘을 되찾는다는 것은 당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행복, 평화, 자신감을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외주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승인에 의존할 때 당신은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처럼 불안정한 기반을 만듭니다. 하지만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가치에 닻을 내리는 능력을 기를 때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요새를 짓는 것입니다. 힘을 되찾는 여정의 일부는
또한 연민과 명확함을 가지고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착한 아이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거절, 버림받음 또는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경계가 자기 존중과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필요와 감정이 그들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당신의 한계를 존중할 때 당신은 의무가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관계가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개인의 힘을 되찾는 것은 또한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을 포함합니다. 종종 우리는 나는 도움이 될 때만 사랑받을 수 있어, 내 필요는 덜 중요해, 인정받으려면 희생해야 해와 같은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역할에 당신을 가두어 둡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뀔 수 있는 믿음일 뿐입니다. 의도와 반복을 통해 당신의 가치는 내재적이고 당신의 목소리는 필수적이며 당신의 존재는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새로운 서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식과 잠재의식의 모든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믿음이 거주하는 잠재의식은 당신의 힘을 긍정하는 꾸준한 연습, 시각화, 그리고 감정적 경험을 통해 재훈련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강력하고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느낌을 온전히 체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에너지,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이 이 새로운 정체성과 공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개인의 힘을 되찾는 것은 또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관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종종 당신을 소진시키는 일에 예라고 말하고 당신 자신의 열정과 욕망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성장과 기쁨에 기여하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서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충만함의 자리에서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정성 있고 관대하게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강력한 여왕의 에너지는 꾸준하고 안정적이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배나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감, 자기 존중, 그리고 명료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 힘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가치 있다는 깊은 암에서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힘과 우아함의 등대가 되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힘을 찾아 나서도록 영감을 줍니다. 진정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빛나는 진실을 가리는 가면과 겹들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진정성은 주변 세상이 저항하거나 오해할 때조차도 당신의 진실 안에 당당하고 온전히 현재에 서 있는 용감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욕망, 경계, 두려움, 그리고 당신만의 독특한 목소리에 대해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먼저 기꺼이 취약해지려는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취약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연결과 개인적 자유로 가는 관문입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이 당신을 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진짜로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은 자기 연민을 키우며 이는 도전과 외부 압력에 직면하여 진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진정성을 구현함에 따라 당신은 관계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직함과 존재감을 가치 있게 여기는 진짜 당신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진정성의 에너지는 자석과 같습니다. 상호 존중과 진정한 이해에 기반한 연결을 끌어들입니다. 관계는 깊어지고 가면을 쓰고 살 때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차원의 친밀감과 신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성은 주권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난 본연의 여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낡은 조건화의 기반을 흔들고 당신의 힘이 당신의 진실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당신의 존재가 존중과 감탄을 자아내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의 문을 엽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서 강력한 여왕으로의 여정은 자기 사랑과 자신감의 심오한 함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자질은 피상적이거나 덧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자신과의 친밀하고 자비로운 관계에서 비롯되는 깊이 뿌리내린 힘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힘이 굳건히 서 있는 기반이며 당신의 모든 진정한 행동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자기 사랑은 종종 방종이나 허영으로 오해받지만 진실로 그것은 당신의 모든 존재에 대한 급진적인 수용입니다. 모든 강점, 모든 결점, 그리고 당신을 이 순간으로 이끈 모든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당신의 영혼을 양육하며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자유롭게 베푸는 것과 똑같은 친절과 존중으로 자신을 대하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자기 사랑 없이는 자신감은 부서지기 쉬워 외부 환경이나 비판에 의해 쉽게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자기 사랑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은 당신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확신의 뿌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과 자신감의 함양은 당신을 과거의 착한 아이 패턴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도록 이끕니다. 죄책감과 후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만 자기 사랑은 치유로 가는 다리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때 당신은 당신을 작게 만들었던 낡은 이야기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은 그 패턴들이 실패가 아니라 생존 메커니즘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용서는 자기 판단에 부담 없이 당신의 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서 강력한 여왕으로의 변화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용기와 인내, 그리고 자신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요구하는 내면으로의 신성한 여정, 지속적인 펼쳐짐입니다. 그것은 조건화된 패턴에서 벗어나 감정적 주권을 되찾고 당신의 진정성 속으로 온전히 들어서는 용감한 선택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서 당신은 진정한 힘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그들의 승인을 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고 내재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데서 태어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은 당신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당신이 일어나고 빛나고 당신이 항상 되어야만 했던 강력한 여왕으로 군림하도록 부르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그 자체로 온전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